자, 근데 이 유리체라는 물질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되거나 주름이 지거나 수분이 빠지거나 하면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뭉쳐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물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외래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운동하러 밖에 나갔다가 벌레가 눈에 들어갔는데 좀 이물이 있어서 눈을 씻었는데 그게 이물감은 없어졌는데 벌레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가 눈에 들어가는 그 벌레가 아니고 비문증, 떠다니는 거 보이는 그 비문증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그 비문증이 도대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증 말 그대로 떠다니는 게 보이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안과 의사를 만나서 비문증 진료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비문증이 결국은 다른 눈의 문제를 시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은 검사를 충분히 해보고 비문증 때문에 눈에 치료할 만한 눈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비문증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비문증의 원인이 주로 뭔지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눈의 구조라는 거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사물을 보려면은 안에 충전되어 있는 이 물질이 투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눈 안에 꽉 차 있는 이 투명한 물질을 우리는 유리체라고 하게 되고, 그 유리체라는 것이 투명하고 끈적끈적하고 젤리 같은 물질로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모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리체라는 물질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되거나 주름이 지거나 수분이 빠지거나 하면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뭉쳐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물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비물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노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부터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근시가 심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부피가 눈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눈이 앞뒤로 이렇게 역병처럼 길어지는 걸 우리 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하는 이 물질은 꽉 차 있는데 이 외부 이 용기, 그릇이죠. 이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눈이 약간 뒤틀리고 길어지고 하면서 유리체가 당겨지고 뒤틀리고 하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고 물기가 빠지고 하면서 때로는 액화가 되기도 하고 끈적이들이 이제 엉켜요. 그러면서 비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리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유리체 뒤에 있는 망막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조각이 떠다니는 것을 우리는 비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해야 돼요. 까맣게 보이거나 크기가 아주 크거나 그렇진 않은데 크기가 아주 크진 않은데 막 거미줄처럼 막 엉겨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대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유리체가 변형되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대부분 그게 진행을 하면서 물처럼 변하는 과정에서 희석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눈이 적응을 해요, 거기에. 그래서 무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빛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대개는 우리가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진료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꼭 치료를 필요하는 다른 증상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물증 관련해서 진료를 꼭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크기가 크거나 문제가 있을 거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저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체가 둥둥 떠다니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물리적인 레이저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조각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청 아주 예쁘게 잘 쪼개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잘 치료가 되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주변에 다른 유리체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조각이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레이저 치료가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꽉 차 있는 유리체를 문제가 되는 일부 가운데만 부분 절제를 하거나, 자, 아니면은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유리체라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수술 자체가 생각보다 큰 수술이고요.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기구도 넣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수술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기구를 아주 미세하게 넣고 이 기구도 얇아진 것들이 나와서 구멍을 얇게 뚫고 간단하게 수술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있기 때문에 정 불편한 경우에는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실제로 이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문증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력이 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이유 없이 유리체에 변형이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거나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비문증이 많이 유발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근시가 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시력 검사를 잘 하시고 눈을 잘 보호하고 하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체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떠다니는 부분들, 비문증만 호소하시는 게 아니고 광시증이라고 해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증상도 동시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유리체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일부는 붙어 있어서 망막을 견인하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세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을 경우에 망막이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임박하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우리가 용접하듯이 주변을 장병 레이저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망막 박리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망막 박리가 생겨서 시력을 잃거나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광시증하고 비문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유리체라는 것 자체가 망막에 인접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정보를 들었을 때는 루테인 같은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비문증하고 크게 연관은 없어요. 알려진 바로는. 특히 검증된 바는 없고요. 뭐 눈 건강과 관련해서 루테인 제제가들이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까 눈 건강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비문증이라는 것 자체는 진단도 아니고 증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검사를 좀 해서 내가 비문증이 있다고 하면은 뭐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좋겠죠.